두 번째 작품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기이하면서도 다양한 일들을 저희에게 들려줄 스페이스 오페라 로드 판타지 장르의 이드리스의 발표입니다. 네, 본 발표에 앞서 저희가 발표에 사용한 자료와 사진은 모두 AI 기술을 이용하여 창작한 것을 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안위원회에서 나온 이태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기관은 많이 생소하시죠? 저희가 기밀단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백두현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보안위원회 백도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에 대해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사건은 이드리스라는 사건인데요.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외부로 유출 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요원이 그 사건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저희가 이 사건의 개요를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기하의 입사 지원은 탈락입니다. 난 왜 못할까?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이드리스 이 사건 내용은 한 남자가 UFO에 납치당해서 잠시 실종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겪었던 당사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준 씨입니다. 김민준은 29살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은 김민준은 지금까지 29년의 인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자신의 신념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직 돈만 갈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스위스로 떠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고통 없이 죽기 위해서 안락사 허용 국가인 스위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UFO에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김민준을 납치하는 게 외계인 이드리스입니다. 이드리스는 김민준 씨를 통해서 전해 듣기로 천재 과학자로 자신의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납치한 이유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 김민준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민준을 이살락 은하로 납치해 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김민준 씨를 납치해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사하고 정리해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고 유무, 안락사 예정자, 그리고 지부인. 일단 연고 유무와 안락사 예정자는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을 탐색해서 골라낸 게 김민준 씨였고 그리고 이제 지부인을 고른 이유가 옆에 보시는 리젠이라는 능력이 나옵니다. 리젠이라는 능력은 초재생 능력인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잘린 신체 부위나 손상된 신체 부위가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부상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오직 지부인에게만 잘 맞는 능력이라서 김민준에게 개조를 해서 부여하기 위해 김민준 씨를 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리스는 김민준을 납치하여 이렇게 이살락 은하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살락 은하로 어떻게 그렇게 티 안 나고 몰래 잘 갈 수 있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드리스가 천재 과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드리스의 독자적인 기술인 엔드리스건을 활용하여서 무한한 차원으로 이살락 은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살락 은하로 납치를 당한 그 사건의 흐름하고
나오는 요소들 그리고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살라그 은하가 무엇이냐, 어디에 있고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현 지구에서 2001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의 과학 기술로는 절대 접근 불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김민준 씨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민준 이드리스 사건의 배경이자 주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살라그 은하로 갔던 김민준 씨의 녹취록 인터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제가 갑자기 우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피할 방법이 없었던 저는 이드리스의 복수 계획을 도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납치당한 김민준은 이드리스의 복수 계획을 도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복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은하 연방에 잔입해서 잼스톤이라는 무기를 탈취한 후에 슈퍼턱이라는 세력이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하 연방입니다. 은하 연방은 그 이살라그 은하를 통제하는 세력으로 무려 6,180개의 행성이 가입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많은 세력인 만큼 높은 수준의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강력한 무력과 그 중에 무기인 하나인 잼스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잼스톤이란 무엇이냐? 잼스톤은 일종의 폭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범한 상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작동시킨 후엔 본체가 나와서 저기 맨 위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일종의 시험 폭탄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 무려 행성 파괴 수준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잼스톤을 맡게 되는 세력이 바로 슈퍼턱이라는 곳입니다. 슈퍼턱은 이드리스의 원수인 아도폴라 종족의 본거지인데요. 이들은 우주 해적으로서 많은 침략과 약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드리스의 가족과 종족을 모두 말살시키고 이드리스의 복수의 대상이 돼서 현재의 복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준은 이렇게 이드리스에게 복수 계획에 대해서 듣고 바로 복수 계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복수 계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은하 연방 잔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하 연방에 있는 잼스톤을 슈퍼턱에 터뜨리기 위해서 은하 연방에 잔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높은 보안력을 자랑하는 은하 연방에 어떻게 잔입했냐? 그것은 이제 이드리스 또한 천재 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한 은하 연방의 설계도와 지도를 사용해서 손쉽게 잔입을 완료하고 잼스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잼스톤을 탈취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김민준의 아까 부여받은 초재생 능력인 리젠이라는 능력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 잼스톤이 아주 위험한 레이저 형태의 함정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하지만 김민준 씨가 온몸에 잘려 나가는 고통을 이겨내면서 잼스톤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예상치 못한 그 함정에 발각되어서 은하 연방의 추격을 받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런 앤드리스 건의 능력을 활용해서 가까스로 은하 연방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가 회피를 위해서 랍트넴 유사마라는 폐 놀이공원에 가게 되는데 이곳은 이드리스가 개인적인 장소로 추억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김민준과 이드리스는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약속의 장소라 서로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우정을 다졌는지 김민준 씨의 인터뷰 녹취록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랍트넴 유스마에서 이드리스랑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인생은 많이 닮아있더군요. 덕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유대감을 쌓았어요. 이드리스가 특별하게 느껴지게 된 계기랄까? 네, 이렇게 이드리스와 김민준은 서로 유대감을 특별하게 쌓았고 바로 다음 단계인 진짜 복수를 진행하기 위해서 슈퍼턱에 침입하게 됩니다. 슈퍼턱 침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이번에도 은하 연방 때와 같이 설계도와 지도를 미리 확보해 두어서 잼스톤을 슈퍼턱에 설치하고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슈퍼턱이 결국엔 파괴됩니다. 그렇게 이드리스의 복수 계획은 성공하게 되었고
이 거대한 폭발을 보고 쫓아온 은하 연방에 결국 다시 한번 발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드리스는 신기하게도 이번에 순순히 투옥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과정까지 이드리스의 계획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리스는 은하 연방에 다시 한번 잡혀 들어갔다가 자신의 이상한 계획 안에서 탈출을 하고 아까 약속의 장소로 정해놨던 랍트넨 유스마로 떠나게 됩니다. 랍트넨 유스마로 약속의 장소를 정한 이유는 이제 여기서 김민준을 다시 지구로 복귀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드리스는 복수 계획을 실행했고 약속대로 김민준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또 다른 김민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스푸터기 파괴돼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도폴라족이 김민준의 모습으로 변신한 후 이드리스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난 김민준은 진짜 김민준이었고 살아남은 아도폴라족을 보고 이드리스와 김민준은 놀랍니다. 그렇다면은 아도폴라족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르마입니다. 네르마는 아도폴라족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초능력이고 김민준으로 변신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인 블랙버블은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거대한 폭발 안에서 방어 기제를 발동하여서 먹물로 방어막을 생성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는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푸터기 파괴에도 살아남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민준, 이드리스 그리고 아도폴라족은 3자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준을 인질로 잡은 아도폴라족은 이드리스를 위협하면서 점점 민준에게 위협을 가하는데요. 그때 이드리스가 몸을 날려서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드리스는 자신의 엔드리스 건으로 포탈을 생성했고 그와 동시에 김민준을 포탈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폴라 종족은 그런 이드리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드리스에게 총을 발포하고 김민준은 이드리스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 총에 맞는 이드리스를 보며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현실 세계로 복귀한 김민준은 이드리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그리움에 빠져서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드리스와 사전에 약속했던 10억을 입금받습니다. 하지만 이 10억을 써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건 종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김민준은 이드리스와의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타인과의 삶 속에서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 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제 자신의 그것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여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섭외해둔 김민준 씨와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33살 김민준입니다. 네, 혹시 2019년 9월 29일 일요일에 UFO 납치 사건의 당사자가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사건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추억이기도 해요. 네, 후유증이 남아있으시다니 더 이상 사건 관련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삶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삶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민준 씨는 우주여행이라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일을 겪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는 저희의 삶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드리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